그게 좀 시간이 좀 남고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럼 그때 이제 구독 정도 좀 잠깐 눌러도 괜찮지 않을까?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좀 도와주세요. 자, 과학기술 4 한번 해볼게요. 과학기술 4가 이게 사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너무 개념이 많이 나오죠. 그죠? 개념이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하기 앞서서 일단 우리 과학에 관련된 어떤 개념들을 조금 먼저 정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면 일단 비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비열. 자, 비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을 1도씨, 그러니까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1g, 아주 작은 단위 질량이지, 이 단위 질량을 1도 올리는데 얼마의 칼로리가 필요하냐, 이거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단위가 칼로리고, 그 다음에 G도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비열이야.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물의 비열이 몇이게? 물의 비열이 1이야. 그래서 비열이라고 하는 건 물의 비열이 물이 1이야. 비열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비열은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거든. 근데 물이 1이야. 왜 그럴까? 물을 기준으로 만들었으니까. 물을 1이라고 두고 나머지 물질들을 다 비교해 놓은 표 같은 게 비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열이라는 건 각 물질의 고유 성질이겠지? 그래서 얘는 고유 성질이야. 비열은. 고유 성질이야.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 자, 물은 비열이 1이야. 물을 기준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나무가 아마 0.4 정도 될 거고, 유리가,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그래. 유리가 0.2 정도 돼. 이 정도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물이 온도를 올리는데 더 칼로리가 많이 필요하지. 그치? 물은 1칼로리 필요한 거야. 1도씨 올리는데. 그런데 나무는 0.4칼로리 필요하고 유리는 0.2칼로리 필요한 거야. 알겠어? 1g을 1도씨 올리는데 요만큼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칼로리라는 개념도 이 비열을 만들 때 만들어진 단위야. 그래서 물을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1칼로리야. 알겠어? 여러분들 막 칼로리 막 보잖아. 뭐 킬로칼로리 이런 거 보잖아. 자, 그런 거라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비열은 단위 질량 1g에 관련된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질량을 곱했어. 자, 예를 들면 물을 1000g을 1000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걸 하려면 여기다 질량을 곱해야 되겠지? 자,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열 용량이 되는 거야. 열 용량이 되는 거야. 자,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자, 물 한번 해볼게. 자, 물 봅시다. 이거 비열이라고 하는 건 고유성질이라고 했지. 자, 물의 비열은 1이었어. 물의 비열은 1이었어. 근데 여기다가 이거를 1000g, 그러니까 1kg이겠지? 1000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몇이 되겠니? 그러면 1000칼로리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1kcal야.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아까 나무에 있었잖아. 나무가 비열이 몇이었니? 0.4지. 그렇지? 0.4칼로리가 비열인데 이거를 만약에 1000g, 나무 1000g, 1kg이죠. 그렇지? 나무 1000g을 올리는데 얼마 필요하겠어? 그러면 400칼로리. 이거 못 쓰냐? 칼로리가 필요한 거야. 오케이? 400칼로리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0.4kcal가 되겠지. 그치? 자, 이거야. 실제로는 이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명한 거냐 하면 이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 열용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역사적으로 한번 고찰해 본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걸 측정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공식으로 써보면 뭐냐면 열용량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면 자, 열용량, 이거 열용량에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다가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겠지? 열용량에다가 온도의 변화분, 그러니까 이걸 델타 T라고 하죠. 그죠? 델타 온도 변화량이라고 하면, 온도 변화, 이거야. 온도 변화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니? 이 물질이, 만약에 어떤 한 물질이 한 5도 정도의 상승이 있었어. 그러면 5도 상승하는데 이 물질을 5도 상승시키기 위해서 얼마의 칼로리가 필요한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에너지 변화량, 이걸 구할 수 있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열용량 표가 있다고 생각해 봐봐. 열용량 표가 있다고 하면
아까 물 1kg이야. 그렇지? 그러면 걔는 연용량이 1kcal였잖아. 그치? 근데 온도가 3도 변했어. 3도 변해서 그러면 어떻게? 3kcal 사용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아까 연용량이 만약에 그 나무 같은 경우에는 0.4kcal 그러니까 400칼로리였잖아. 그치? 자, 400칼로리를 사용했잖아. 그치? 400칼로리인데 한 4도 올렸어. 그러면은 얘는 얼마 필요한 거야? 1600칼로리 필요하지. 그치? 1600이니까 1.6kcal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나무를 4도씩 올리는 데는 1.6kcal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니까 열용량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하면 얘가 에너지의 변화분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거일 거란 말이야. 그쵸?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이거를 18세기에 어떻게 생각했는지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자, 이게 18세기에 자, 18세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세기만 해도 열소라는 게 존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소. 열소라고 하는 건 어떤 입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이 뜨거우면 뜨겁게 만드는 어떤 입자들이 거기 포함이 됐다는 얘기를 한 거야. 자, 약간 요즘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예를 들면 물이 막 그 컵에 물이 뜨거운 물이 있어. 그러면 물이랑 열소라는 입자가 따로 있어서 열소가 막 들어가 있으면 이게 뜨겁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소라고 하는 어떤 입자를 갖고 있다. 어떤 입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열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입자야, 어떤 알갱이야, 알갱이. 지금 요즘 생각하면 이상하지, 그치? 그러면 열소가 많으면 어떻게 돼? 온도가 높겠지, 그렇지? 열소는 온도를 높이는 그런 입자니까, 그렇지? 그러면 열소가 많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열소가 많다는 것은 열량이 많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니? 그렇지? 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열소, 이걸 하면 결국엔 열소는 결국 열량이고 열량은 곧 온도인 거야. 이걸 다 동일하게 본 거야. 예전에 처음에 이 열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온도가 곧 열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알기로도 지금 저거 생각해봐. 어떤 물질마다 만약에 똑같이 온도가 뭐 섭씨 10도라고 쳐봐. 근데 그 10도에 갖고 있는 에너지는 다 다르지. 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열이 1이니까 10도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열량이 필요했어. 근데 나무 같은 경우는 0.4니까 그거에 반도 안 들잖아. 그치? 반도 안 들잖아. 그러니까 열량과 온도의 개념이 현대에는 완전히 달랐는데 열소를 주장하는 18세기 당시에는 열량이랑 온도를 같은 거라고 봤기 때문에 온도가 곧 열량이었던 거야. 온도가 10도면 똑같은 열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왜? 열소, 입자, 알갱이가 똑같은 양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질량이고 그리고 온도가 같다. 그러니까 이 질량은 같아야 돼. 질량이 같고 그 다음에 온도가 같다. 그러면 같은 열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건 오류잖아. 이건 잘못된 설명이잖아. 그건 알겠지? 그치? 잘못된 설명이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씩 깨기 시작한 사람이 깨기 시작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파렌하이트야. 파렌하이트. 자, 파렌하이트는 기본적으로 열소를 깬 사람은 아니다. 열소량을 그대로 인정한 사람이야. 인정했는데 뭐를 얘기를 했느냐? 물질마다 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질마다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소의 양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알겠어? 자, 예를 들어볼게. 아까 물이랑 나무를 해볼게. 자, 물 같은 경우에는 1g을 1도씨 올리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열소가 10개 필요하다고 생각해봐.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나무, 이건 수은을 쓰는데 내가 수은의 비열을 몰라가지고 그냥 이거 할게. 나무 1g을 1도씨 올리는 데는 열소 4개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 같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얘가 갖고 있는 열소의 양은 다를 거야. 다르다. 이거를 증명해낸 거야. 그치? 근데 실제로는 아니야. 수은의 비열이 몇인지 모르겠어. 이걸 수은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야. 수은가 이거 한 6개라고 하자. 그냥 6개는 안 될 거야. 한 2개? 이 정도로 하자. 이건 정확한 숫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 2개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유리가 0.2 정도 되거든. 수은이 한
두 개? 한 개? 10배? 이렇게 하자. 이걸 어떻게 했냐면, 물컵이 있어. 이게 찬물 들었어, 찬물. 같은 온도의 물컵이 두 개가 있어. 자, 그런데 여기다가는 물 한 1g 정도를 집어넣고, 여기는 수은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온도가 같아. 만약에 한 50도짜리, 물도 50도, 수은도 50도짜리를 여기다 딱 집어넣었단 말이야. 팍 집어넣어서 같은 질량을 집어넣었어? 같은 질량을 집어넣었더니 얘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얘는 물의 온도가 얘는 조금밖에 안 올라간 거야. 그러면 같은 질량에 똑같이 50도였는데 얘는 온도를 많이 증가시키고 얘는 조금밖에 안 증가시켰다 이거지. 그러면 얘네가 갖고 있는 열소의 양이 얘는 많고 물은 많이 들어있고 얘는 조금 들어있다 이거지. 얘는 조금밖에 안 들어있다. 그렇지? 이렇게 분석했지 않겠어?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각 물질마다 포함된 열소의 각 1도씨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소의 양이 각각 다르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그렇게 되면 좀 절대량이 그러니까 값을 구하기 힘드니까 우리 물을 기준으로 해서 물이라는 게 가장 흔해 빠진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물을 우리가 비열 1로 정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를 비교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무를 쟀더니 0.4고 유리를 쟀더니 0.2가 되고 이것과 비교한 값들이 쫙 나온 거야. 그리고 물의 비열 1을 1칼로리로 정하자. 이렇게 된 거라고. 자, 그러니까 파렌하이트가 그걸 만든 거야. 그쵸? 여러분들 그거 있지? 물 1리터가 무게가 몇이야? 1kg이잖아. 1kg이잖아. 그치? 너희들 편의점에서 사는 그럼 1.5리터 물을 페트병은 병 무게를 빼면 몇이겠니? 1.5kg이지. 그치? 그건 왜 그래? 물을 기준으로 단위를 만들었기 때문이잖아. 그게. 얘도 마찬가지라고. 얘도 마찬가지야. 물을 기준으로 만든 거야. 자, 그래서 파렌하이트는 이 비열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래 파렌하이트는 비열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물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자, 그래. 그런데 이 파렌하이트는 어떻게? 뭐를 이용했어? 여전히 열소라고 하는 걸 이용한 거야. 알겠죠? 물론 약간은 깨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는 했으나 어쨌든 열소를 이용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중간일 거야. 18세기 중엽에 블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지. 자, 이건 그래서 통시적이다. 그렇지? 이거 통시적이네요. 그래서 얘는 얘 18세기고 얘 18세기 중엽.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얘 18세기 초잖아. 그렇지? 자, 중엽의 이 블랙이라는 사람은 여기보다 조금 더 했어. 그래서 온도가 같은 물체라도 서로 다른 양의 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니까 파렌하이트 걸 그냥 이어받은 건데 아마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살았나 보지. 그치? 사실은 비슷한 연구잖아. 그치? 비슷한 연구인데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파렌하이트도 그걸 알긴 안 거야. 그래서 온도가 같아도 자, 이게 다른 양의 열을 갖다, 그러니까 열량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온도와 열량이라는 것은 다르다. 이런 것을 발견해낸 거야. 그래서 구별하여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물체가 지니는 열의 양을 통해서 열용량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뭘 만들었어? 열용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특별하게 뭔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열용량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든 사람인데, 자, 그러면 이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열소론에서 벗어났느냐? 아니야. 똑같이 열소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긴 한 거야. 아직까지는 이 당시 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원소의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뭐 내부의 어떤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 열소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비를,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비를 나타냈다는 뜻이고, 열 용량은 물질마다 열 용량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는 것인데, 자, 이 말 자체가 용량이잖아, 용량. 얼마나 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용량이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열소라고 하는 개념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사용한 거야. 그런데, 현대에는 이게 열소라고 하는 것이 깨졌지, 현대에서는. 그치? 현대에서는 열소라고 하는 것이 깨졌으나, 이들이 만든 이 개념을 현재에도 그대로 그냥 이용하고 있다는 거야. 열소라고 하는 개념만 빼고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열소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열소라고 하는 개념은 깨졌잖아. 그렇지? 열소라는 개념이 그렇잖아. 하지만 그대로 이 개념은 요즘 현대 과학에서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게 세 번째 문단까지의 설명이야. 알겠죠?
자, 현대에 와서는 이게 다 분자의 운동 에너지, 원자들의 에너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자, 이걸 그대로. 그래서 지금 뭐 한 거냐면,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해서 열용량. 자, 열용량이라는 건 블랙이라는 애가 만들었고,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파레나이트가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냥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그냥 열용량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됐다. 열소론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자, 여기까지 맞는 거야. 그쵸? 자, 그랬는데, 자, 이제 좀 또 다른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또 다른 개념을 설명해보면, 이제 등적 열용량과 등합 열용량이라는 걸 설명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어떤 물질에 열량을 가했어. 어떤 열량을 가했어. 만약에 막 한 10kcal를 가했어. 자, 그래서 얘가 온도가 3도 정도를 올라갔어. 그치? 3도 정도가 올라갔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10kcal를 3도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니? 그러니까 가해진 열량을 온도 변화분으로 나누면 얘가 열 용량이 되겠지? 그렇잖아.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물질의 무게가 있는 어떤 물질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도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열 용량이니까 3도로 나누면 이게 열 용량이라는 게 나오겠지. 그치?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해놓은 이게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두 가지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피스톤을 사용을 하죠. 자, 두 가지가 있어. 자, 피스톤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게 피스톤이야. 주사기 생각하면 주사기이고. 자, 여기 어떤 물질이 들어있어. 여기 뭐 어떤 물질 들어있다. 물 들어있다고 치자, 물 들어있다고 치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아. 똑같이 이렇게 피스톤이 이게 달려있고, 여기도 물 들어있어.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막 파이어 가열을 하는 거야. 가열을 해. 자, 그런데 두 개가 달라. 하나는 여기다가 피스를 박아버린 거야. 고정시켜. 그래서 얘는 못 움직이게 해. 피스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 그 다음에 얘는 자유롭게 피스톤이 물 끓으면 너 그냥 부피가 증가하는 거지. 그럼 이게 피스톤이 쭉 위로 올라가겠지. 그렇지? 위로 확 올라갈 수 있게 되잖아. 그렇지? 자, 요렇게 두 가지 피스톤을 준비하는 거야. 준비했는데 그럼 여기다가 막 가열을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 면적이 변하겠니? 안 변하겠니? 면적이 변하지 않겠지? 그래서 얘를 등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막 가열을 했어. 그러면 이게 물이 확 끓으면서 부피가 막 증가하잖아. 그치? 막 끓으면서 얘들이 분자 간의 거리가 운동 에너지가 막 많아져가지고 막 분자 간의 거리가 벌어져가지고 얘가 확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부피는 변하지만 뭐가 같아? 등압이지. 그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될 거 아니야. 압력이 커지면 얘가 이렇게 면적을 넓히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등압이야. 등압이라고 하는 건 이 안에 있는 압력은 변화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그치? 등압은 뭐가 변해? 면적이 아니다. 면적이 변해 자꾸? 부피. 부피가 자꾸 변화하겠지. 그렇겠지.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둘 다 의미가 있어. 둘 다 의미가 있는데 약간 조금 딴 얘기를 해볼게. 왜 이거 따로 구하겠니? 이게 사실 더 의미가 있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생활 있지. 그러니까 기압이 다이나믹하게 변하니? 안 변하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일상생활에 살고 있는 것은 다이나믹하게 압력이 변하지 않잖아. 여기서의 에너지 변화량 이거를 알고 싶었던 거야. 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압력을 그대로 두는 거지. 그리고 얘는 등적이라고 하는 건 요 안에 요 개라고 하는데 요 개 안에서의 에너지의 변화를 아주 순수하게 구해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과학적 목적이 있는 거고 실생활에서는 이게 더 유용하겠지.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어떤 에너지 변화를 볼 때는 등압을 더 많이 이용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똑같이 가열을 했어. 만약에 이게 1000kcal씩 가열을 했단 말이야. 1000kcal씩을 여기다 이렇게 가했어. 그랬는데 여기 지금 이 등압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가냐면 예를 들면 한 10도가 올라갔다고 치자. 10도가 올라가서 얘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쓰니까 좀 헷갈리네요. 그죠? 여기는 10도씨가 올라갔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얘는 실제로는 한 7도밖에 올라가지 않은 거야. 7도밖에 올라가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무엇일까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자, 등적은 자 봐봐. 압력이 변화하고 등압은 부피가 변화해. 그래서 얘는 각각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얘는 결국엔 열 용량이 뭐가 더 커? 등압 열 용량이. 얘가 더 크지. 왜냐면 1000kcal를 가열했는데 얘는 10도나 올라갔고 많이 올라갔잖아. 이걸 나눠보면은 얘는 100이잖아. 100. 열 용량이 100 나오는 거고 얘는 7로 나누니까 100 뭐 한 120 몇 나오잖아. 그치? 120 몇 나오잖아. 120 뭐 몇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열 용량은 큰 거지. 그치? 자, 이것도 좀 문제 나올 수가 있겠다. 그치? 등적 열 용량보다 등압 열 용량이 더 크지.
등압의 연료량 같은 경우에는 물을 온도를 올리는데 더 많은 킬로칼로리가 필요하다. 10도 똑같이 10도 올린다면 칼로리 더 필요할 거냐, 그치? 연료량이 얘가 더 크네요. 등압의 연료량이. 자, 그런데 이 이유가 뭔가, 도대체 왜 얘는 온도가 조금밖에 안 올라가느냐라고 얘기하면 아주 쉽게 설명할게. 얘는 안에서만 움직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운동 에너지로 소모되잖아. 운동 에너지로 일부의 에너지가 소모되잖아. 운동 에너지 뭐 부피 늘렸잖아. 피스톤 이렇게 올렸잖아. 그치? 운동 에너지로 소멸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피스톤을 올리는 힘 있지? 피스톤을 올리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잠깐만, 여기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죠? 팽창일이라고 합니다. 팽창일이라고 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일은 온도를 올리는데도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팽창일을 하는데도 에너지를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온도는 상대적으로 똑같은 물질일 경우에 온도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겠지. 여기로 소모되잖아, 일부가. 얘는 온전히 온도 올리는 데만 사용했는데 압력도 높이고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했잖아.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팽창일의 일부가 소모됐기 때문에 사실 온도가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열 용량의 경우에, 사실 물질이 같으니까 열 용량은 원래는 같겠지. 근데 등적의 과정에서 하는 것보다 등압의 과정으로 하는 것이 열 용량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왜 이걸 따로 되는지는 아까 설명했지? 일상 우리가 이제 같은 동일 기압 안에서의 이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용어가 하나 더 등장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온도를 증가시키는 것과 이 팽창일 있잖아. 얘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 엔탈피라고 부르는 거야. 엔탈피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그냥 용어를 구분한 거야. 얘는 그냥 내부 에너지만 증가시키는 아이고, 얘는 엔탈피라고 해가지고 팽창일과 함께 같은 기압 내에서 팽창일과 함께 온도를 증가시키는 얘, 이걸 엔탈피라고 부르기로 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엔탈피라는 개념이 사실 그냥 별거 아니고 이거야. 이 에너지를 같이 요 팽창일까지를 포함한 거, 이게 엔탈피라고 하는 건데, 자, 일반적으로 잠깐 이제 설명은 대부분 다 했어요. 자, 일단 동일계 안에서 실제로 아까 그 열소론을 기반으로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졌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여기다 칼로리를, 그러니까 열을 가하게 되면 여기 안에서는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니? 일단 분자들이 미쳐 날뛰어. 분자들이 미쳐 날뛰어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커져. 그러면 부딪히고 충돌하는 빈도가 높아지니까 온도가 올라가. 그 다음에 또 화학결합 에너지의 변화량이 생겨. 여기 화학결합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거든. 화학결합 에너지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인력이나 청력을 얘기하는 거야. 원소 간의 인력, 청력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도 굉장히 변화가 생기겠지. 그치? 만약에 붙어 있는 애면 얘를 끊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더 세게 당기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야. 사실 보통은 다 띄어내지. 그치? 그 다음에 분자 간 상호작용, 또 원소끼리도 당기지만 분자끼리도 서로 당긴단 말이야. 서로 당기고 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열을 가하면 얘가 팍 떨어져. 그래서 물 있잖아. 물을 보통 100도에 끓잖아. 근데 몇천 도로 끓이잖아? 그럼 걔네가 수소랑 산소가 분리돼 버리거든? 왜냐면 에너지가 너무 해서 얘네들이 인력을 훨씬 더 넘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팍 분리돼 버려. 각 원소들의 에너지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얘네들이 팍 떼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걔는 기체 상태가 돼버려. 수증기가 아니라. 그렇게 돼요. 수증기도 물이잖아. 그치? 근데 아예 산소랑 그 수소로 그냥 분리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하면. 사실은 이 에너지들을 다 합친 게 이제 요 내부 에너지잖아. 그렇지? 근데 얘네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니까 떠있다. 너희들 물 컵 이따 쳐봐. 요 안에 이 물에 있는 이 내부 에너지는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분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알아? 원소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아냐고.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운동을, 그러니까 각각 그 분자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몇 개 있는지를 못 셌는데, 그거 그러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각각 구할 수가 있겠어? 못 구하지? 구할 수 없겠지? 너무 촘촘하니까 못 구하잖아. 물의 에너지, 안에 있는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구해?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지? 온도가 변화하면 변화량은 구할 수가 있잖아. 그치? 변화량은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이 이 비열과 열용량인 거야. 변화량. 근데 이 변화량이 두 가지 있는 거지. 뭐지? 등적과 등압이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등적 같은 경우는 압력을 변화시켜서 압력이 점점 세져서 면적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순수한 이 내부, 개 내부의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압력을 변화하게, 그러니까 부피를 변화시켜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압력 내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동일한 압력 내에서의 에너지 변화량, 그걸 뭐라고 부른다? 엔탈피라고 부른다. 알겠어? 이걸 엔탈피라고 부른다. 자, 이겁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럼 스튜던트가 문제에서 2번 한번 볼게. 2번.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한 것은 물어봤잖아. 그죠? 답은 4번. 열소론에서는 질량과 온도가 각각 같은 쇳덩이와 납덩이. 자, 질량과 온도가 같다. 질량이 같고 온도가 같으면
같은 양의 열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죠? 열소는 곧 열량, 그리고 온도.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치?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잖아요. 그 다음 5번 보기만 한번 이게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 블랙은 열이 분자 운동 에너지의 양이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이거를 알면 열소론을 이용하지 않았겠지. 그치? 아까 블랙도 열소론을 이용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5번이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3번에 개의 잠재 에너지가 변하지 않으면 개의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잠재 에너지는 얘네가 그 분자나 원소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잖아. 그치? 그 잠재 에너지랑 상관없이 열을 가하면 내부 에너지가 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막 변하면 이게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건 결합에 의한 에너지가 분자 간 결합 에너지나 원소 간 결합 에너지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부 에너지와 잠재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죠. 그쵸?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올릴 수 있어요. 다음에 3번 문제에 있는 이 보기를 한번 볼게. 여기 이상기체란 말이 나오는데 이상기체라는 것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열을 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멀어져. 그래서 상호작용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이 운동 에너지가 막 증가하니까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근데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운동 에너지만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얘가 에너지를 가하잖아. 그러면 얘네 운동 에너지만 변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온전하게 겉에서 부여하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만 전환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나 원소 간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기체인 거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운동 에너지만 변화시키는 기체를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상기체는 기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개별 분자의 운동에 다른 분자들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온도 올리는 데만 이용되는. 오케이? 순수하게 온도 올리는 데만 이용되는 거야. 그 겉에서 가해진 에너지가. 근데 실제 기체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 또한 막 존재하고 따라서 개별 분자의 운동에 다른 분자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데 이상기체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상호작용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실제 기체에서는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호작용이 감소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온도가 올라가면 이 거리가 멀어져. 그래서 상호작용이 원래 가하면 줄어들게 되거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잖아. 적절한 것이니까. 이상기체로 이루어진 개의 부피 변화만이 있고 온도 변화가 없다면. 자, 온도 변화가 없대. 그러니까 아까 순수하게 겉에서 가해진 그 에너지는 온도 변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이상기체라고 했지? 개의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온도 변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이상기체인데 온도가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에서 가해진 열이 온도 변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이상기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5번 보기를 또 한번 확인해 볼게. 실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개의 단위 부피당 분자 수가 많을수록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된다라고 했는데 분자 수가 많으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높아지잖아. 그치? 근데 이상기체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애지. 그렇지? 그러니까 분자의 수가 적을수록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3번의 답, 5번은 틀린 보기고 4번이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이다.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4번도 좀 할까요? 자, 4번에 같은 경우에는 산소기체, 각각 기체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A 같은 경우가 등적이고, 그치? B 같은 경우에 등압이잖아. 그 A의 옆에 지금 피스 박혀 있는 거 알죠?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용기 B 같은 경우는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등압이죠. 그죠? 등압 열용량을 구하기 위한 아이인데, 자, 답은 2번 적절하지 않는 것. 최종 상태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용기 A와 용기 B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그랬어. 내부 에너지 다 봐봐. 용기 B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팽창일로 일부를 소모했지. 팽창일로 일부를 소모했기 때문에 용기 B의 산소 기체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는 조금 더 작아. 왜? 팽창일로 일부 소모했잖아. 그치?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서로 같지 않지. 팽창 1을 했으니까. 그리고 산소기체 A 같은 경우에 압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얘는 내부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을 것이고 용기 B 같은 경우에 팽창 1로 일부 소모했기 때문에 덜 증가했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야.
여기에는 자 5번 보기를 한번 볼게요. 용기 A에 산소 기체보다 여름량이 큰 다른 기체가 채워져 있었다면 여름량이 크다는 건 온도 변화를 조금밖에 안 한다는 뜻이지. 왜냐하면 1도 올리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치? 자, 그다음에 용기 A의 내부 온도는 TA보다 덜 상승하겠군. 그렇지? 온도를 올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온도가 덜 올라가겠지. 여름량이 크다면. 그치? 그래서 답이 5번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